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짜증나고 힘드시죠? 저도 많이 짜증이 납니다. 법률가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우리가 수사기관이요, 사람을 가두고 조사를 하는 것을 구속수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수사라는 게 아직 죄가 있는, 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우리 법은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원칙적으로 열흘입니다. 10일 안에 수사를 다 끝내고 구속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10일이라는 기간을 어기게 되면은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요, 만약에 이걸 간과하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즉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했다면 만약에 이건 불법 수사, 위법 수사가 돼서 그때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거죠. 당연히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 아주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 중에 갑자기 어떤 날에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발부된 구속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인지 법원이 좀 판단해달라, 나는 억울하다, 구속사유가 없다,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장실질심사인데요. 체포가 먼저 된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나에게는 구속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 피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사가 혹은 경찰이 조사를 한참 하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이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게 되면 검사 또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사 자료가 모두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도 그 서류를 봐야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류가 가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다시 검사에게 이 기록이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은 수사기관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선. 나는 기록을 다 갖다 줬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열흘이라는 구속기간에서 좀 빼달라. 나는 수사를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형사소송법은요, 이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다시 기록이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관에서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사건을 볼까요? 17일 날 저녁 6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돼서 검사가 법원에게 기록을 접수시켰습니다. 이 기록이 다시 돌아온 건 언제냐? 17, 18, 19일 새벽 3시경에 기록이 다시 검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검사의 주장, 17일, 18일, 19일 난 3일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 3일은 구속기관에서 빼줘. 이게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해왔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중앙지법이 갑자기 이 사례에서부터 갑자기 이걸 바꾸겠다. 3일이 아니라 실제 시간을 재겠다. 17일 6시부터 19일 새벽 3시까지 약 33시간만 구속기간에서 빼줄게. 그렇게 결정하면서 결국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끝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취소가 돼버린 건데요. 자, 이것도 있고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 왜 이 사례부터, 왜 이번 경우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굉장히 불만스럽고, 여러분,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법학계에서는. 법 이론을 떠나서 일단 이 사건에서 공평정대한, 정의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 이론도 한 발 물러서는, 그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결문에 많이 씁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헌정사 이래 가장 최악의 국헌 문란 사건이야말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될 그 사건인데, 서울 서부지방법원과는 달리 중앙지법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종래의 관행들을 모두 뒤엎는 판결을 하필이면 이 사건에 적용한, 새롭게 그 용기, 가상하다고 평가해야 될까요? 너무하다고 평가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차치하고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두고 엉뚱하게도 공수처 탓을 합니다. 하나같이 유승민마저, 안철수마저 모두가 공수처가 책임져라. 여러분, 이거의 본질은, 구속취소의 본질은 검찰이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기소를 늦게 하는 바람에 구속이 취소된 것입니다. 본질을 알아야죠. 왜 엄한 공수처를 탓하나? 기간을 놓친 책임을 검찰에게 묻는 사람은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영철 같은 극악한 연쇄살인범도 구속이 됐다가 기소되기 전에 계산 잘못해서 구속기간 지난 다음에 기소해서 유영철 같은 사람이 사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들 전원 관련된 사람 옷 벗어야 합니다. 검찰총장 머리를 조아리고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현 정사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일어날까봐 많은 검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 기간을 꽉 채워서 하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혹시 잘못됐다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다? 검찰의 책임이 1차적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탓하는 사람도 없고 심우정 검찰총장 물러난다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선 즉시 항고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통 항고도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검찰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냐? 여권과 짜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은요, 물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법입니다. 삼수변에 갈거자를 쓰는 것이 법자입니다. 자연스러워야죠. 결과가 올바라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결과가 정의로우면 그 과정이 어떻든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설명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계속 설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법이 법답지 않다. 대한민국에선 법 적용답지 않다. 그걸 방증하는 것이고 우리 법원이 사법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또 검찰도 그 조직의 존재 이유를 상실시켜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몹시 법조인으로서 두렵습니다. 강변의 변론이었습니다.